또 특히 음식 간을 맞춘다던가 비땡면 먹을 때 뿌려주시면은 또 굉장히 맛있습니다. 버리지 마시고요. 예. 여기서 썰어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얇게 쓰시면 안 돼요. 예. 너무 얇게 쓰시면 나중에 이게 절여지면서 으스러질 수가 있거든요. 예. 한 2에서 3cm 정도 잘라주시고 디테일하네요, 여러분. 아주 디테일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계량했을 때 슬라이스된 풋귤이 500g이었었거든요. 예. 이거랑 동량의 설탕을 준비하셔서 풋귤 500g 그리고 1대1의 설탕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를 합쳐주십시오. 합쳐주시고 잘 섞어주시면 이제 예. 설탕이 녹아 들어갑니다. 네. 설탕이 풋귤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물이 나올 거예요. 예. 이 상태에서 한 30분 정도 상온에 두시면 완전히 설탕이 녹을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유리병 좀 갖다 주시겠습니다. 예.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여기다 또 생강까지 마지막에 예. 넣어서 좀 더 감칠맛을 냈습니다. 예. 요거를 그대로 병 안에 넣으시고 뚜껑을 덮으시고 요즘 같은 날씨에서는 상온에서 하루 동안 밖에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한 3, 4일 정도 뒤에 꺼내 드시면은 이게 좀 달콤한 이게 며칠 정도 된? 요거는 청인가요? 5일 된 겁니다. 예. 5일 정도 제가 제주도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집에서 만든 거라서 예. 단맛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이따 한번 드셔보시죠. 어떤 맛이 나는지. 여기 생강 보이시죠? 그러면 5일 정도 됐는데 벌써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청으로 나와 있는 거고 네. 언제부터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일주일 정도 생각합니다. 만들고 상온에서 하루, 그 다음에 냉장고에 한 5, 6일 뒤에 드시면은 예. 더 달콤하고 단맛 느낄 수 있는 예. 청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풋귤은 뭐니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생강은 얼마 정도 넣어야 되는가? 생강은 예. 저는 살짝만 넣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쓴맛이 나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향이나 맛을 향미고 하기 때문에 네. 많이 넣는 것보다는 조금만 넣어주시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고요. 자, 그러면 백설탕 뭐 꼭 써야 되나? 아니면 마스코바도는 안 되나? 뭐 이렇게.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예. 이런 것들을 담그실 때 다른 설탕을 쓰시면은 약간 절여지는 거에서 시간이 좀 틀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백설탕으로 만든 겁니다. 예. 어느 설탕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조금 기존의 청하고는 좀 달라요. 기존의 청 같은 경우에는 과일을 넣고 아주 오랫동안 해서 뭐 거의 과육이 흐물어질 정도까지 두게 되는데 이거는 만든 지 5일 만에 이렇게 즙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오게 되고 이제 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바로 맛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기존에 먹는 이제 청하고는 조금 다른 청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거를 놔두고 좀 오래 두게 되면 식초화된다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청으로 드실 분들은 길어도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어쨌든 이렇게 좀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꺼내가지고 어쨌든 이 놔두고 하면 또 쓴맛이 날 수도 있다고 해서 2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 안에 있는 건더기는 꺼내고 그 다음에 청을 시원하게 보관해서 언제든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만드시는 과정 중에 좀 특이했던 부분 만두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껍질도 말려 기대한 것보다 맛이 너무 좋고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방식대로 해서 청으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풋귤 자체를 잘라가지고도 넣고 집에 있는 여러분들 집에 뭐 민트 그냥 마당에 막 무성하시죠? 뜯어가지고 그냥 넣어서 그냥 해서 드셔보십시오. 네, 맛은 거의 최고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예,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저도 이런 것도 처음 봅니다. 예. 이거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똑같이 여러분 손으로 절대 까시면 안 돼요. 이거 손 손으로 아픕니다. 까시면 손톱 나갑니다. 예. 이렇게 위아래를 날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돌려깎기로 돌려깎기. 이렇게 깎아주시면 돼요. 전문적인 용어 나왔습니다. 돌려깎기. 네. 이것도 버리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려주시면 사용이 가능하니까 예. 다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우리가 보통 진피 이야기를 할 때 이 감귤의 껍질을 진피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피에 몸에 좋은 되게 좋은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풋귤이고 하기 때문에 껍질도 말려가지고 가루로 내서 요리에 쓰신다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잼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것도 제가 아까 계량했을 때 500g이었었거든요. 이거는 처음이랑 다르게 절반, 설탕이 250g이 들어갑니다. 예, 그 대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예, 믹서기에 넣고 좀 갈아주셔야 돼요. 예. 믹서기에 넣고 자 1대1이 아니고 1대 0.5가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풋귤을 껍질을 돌려깎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탕과 1대 0.5로 예, 믹서기에 돌려서 방송 타네요. 아 예. 예, 방송을 또 의식을 하네요. 여기 우리 또 믹서기가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쨌든 돌려서 돌려야 되는데 안 돌아가요. 예. 아 됐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믹서기가 많이 약하니까 예. 바로 가시죠. 예. 이거 어차피 끓이면은 좀 부서지기 때문에 네. 그냥 하셔도 됩니다. 예. 냄비에 넣어주시고요. 냄비에 넣은 다음에 잘 갈린 거를 냄비에 넣은 다음에 씹히는 거 좋아하시면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에 과육을 좋아하시면 그냥 이렇게 약간만 돌려서 불을 켜시고 예. 이게 한 중불 정도 예. 하시다가 설탕을 한 3번 나눠 넣으세요. 이게 한 번에 다 들어가면은 100% 탑니다. 100% 타니까 세 번에 나눠서 그래서 이 담아 불 주시고요. 조절이 힘드실 것 같으면은 여기서 잘 저어주시면서 기다리다가 딴 쪽으로 불 안 쓰는 데로 넘기셔서 잘 저어주시면 어. 이렇게 해서 3번을 다 나눠서 했었을 때는 그 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면은 요 잼이 예. 이렇게 나오고 아, 전 풋귤잼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맛이 정말 또 한번 기대가 됩니다. 시큼한 맛이. 또 하나의 팁은 예. 잼을 끓일 때 타임을 좀 넣어주시면은 더 향긋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브 중에 타임이라고 하는 허브가 있습니다. 이 공심채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타임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넣어주시면 이렇게 맛이 해서 어떨까요? 어떤 이렇게 한번 드셔보실까요?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드시면은 예. 조금 씁쓸한 맛이 납니다. 끝맛이. 예, 타임을 좀 넣어서 향을 좀 중화시켜 줬고요. 예, 한번 드셔보시면 일반적으로 드시는 잼들이랑 조금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좀 끓이시다가 묽어지면은 식히시고 바로 이렇게 유리병에 넣으셔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예.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예,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어입니다. 네. 조금 특별한 광어고 예. 모살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요? 모살이 제조적으로 모래. 광어가 야행성이기 때문에 그 모래에서 자고 있는 거를 표현을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비체 같은 경우는 남미의 대표적인 음식이죠. 해산물을 원래는 레몬이나 라임으로 절이는 건데 오늘은 제주산 광어와 제주 풋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즙이나 이게 당연히 뭐 들어가고 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재료를 한번 소개를 해주실래요? 재료 같은 경우는 오늘은 네. 제가 좀 많이 준비해 봤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세비체에 들어가는 경우는 네. 올리브오일 들어가시면 되고요. 예. 여러 가지 야채인데 예. 집에 있는 자취하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야채 그냥 남는 거 빼서 이렇게 작게 다이스 치신 다음에 합치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고추 같은 경우는 매우니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요거 많이 넣으시면 되고 뭐 이런 거 돌나물 냉장고에 자취하시는 분들 많이 남죠. 이런 것들 안 쓰는 것들 합치셔서 섞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라임류, 레몬류 대신에 요 풋귤을 써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재료만 많은 거지 그냥 다 합쳐서 섞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는 집에 있는 냉장고를 열었다고 생각하시고 뭐 요런 양파 슬라이스 친 거 그다음에 예, 나영님이 이렇게 청귤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니 되게 신기하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예. 또 이제 뭐 마늘도 좀 넣고 그다음에 고추 찹한 거 그냥 집에 남는 거 다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이렇게 예. 만드시는 게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 넣어주시고 올리브오일 넣어주시고 맛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소금 살짝. 예. 소금 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예. 제일 중요한 재료 풋귤입니다. 풋귤은 즙을 낼 거니까 그냥 짤게요. 이렇게 해서 살짝만 예.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냥 손으로 짰는데도 즙이 흥건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죠? 여기서 조금 더 단맛 내고 싶으시면 아까 우리 담갔던 청 있죠? 네. 청 요거 살짝 넣어주셔도 돼요. 그럼 좀 더 오케이. 단맛 나옵니다. 너무 많이 넣으시면 너무 달아지니까 살짝만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예. 섞어주세요. 집에 있는 갖은 양념을 야채들을 예, 야채를 활용하고 썰어서 있습니다. 넣어주시면 돼요. 손님 접대용으로 딱일 것 같다고 손님 이야기하시는데. 접대용이나 예. 뭐 집에 파티를 하신다거나 예.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특별한 음식을 해주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 어렵지 않으니까 이게 다 한 겁니다. 이게. 예.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담아볼 건데요. 오늘의 하이라이터 요 오살방. 요게 이제 어제 제가 받은 건데 직접 네, 떠- 떠신 거예요? 유식 전공입니다. 예. 이거를 보기 좋게 여러분들 집에 이제 슈퍼 같은 데서 회를 또 사실 수 있으니까. 굳이 광어 아니어도 예. 요즘 마트 가면은 새우나 뭐 관자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데쳐가지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세비체는 해산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프리하게 올려주시고. 다들 집중하시느라 지금 댓글을 다 안 달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양념으로 덮을 거기 때문에 접시에다가 애를 얹어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갖은 양념으로 만든 이런 것들을 위에다 그냥 올려주고. 예.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다 예. 올려주시면 돼요. 예. 양념이 잘 배이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무슨 맛인지 상상이 안 간다고 다들 또 얘기를 하시네요. 저도 진짜 무슨 맛일지 상상이 안 갑니다. 요즘 케이퍼도 예. 마무리해서 올려주시고. 우리 연어 먹을 때 많이 먹는 거.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좀 있으시면 슬라이스해서 위에 정도 생맞추게 올려주시고. 레이시 이런 것도 생 나오게 이렇게 해주시고. 깨도 살짝. 진짜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뭐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쉽죠. 예. 저는 조금 한국식 향을 내기 위해서 들기름 살짝. 예. 여러분 지금 점심을 지금 드시고 계실 텐데 안 드신 분들은 이거 참 어렵습니다. 예. 후추 살짝. 예. 예. 세비체 고급스럽다고 막 다들 또 고급지다고 얘기하시고. 저는 가니쉬로 돌람을 살짝. 참기름 같은 거 넣어도 되나요? 네. 올리브오일 들어가긴 했는데. 네. 이 참기름 넣으면은 마지막에 감칠맛이 올라와서 더 맛있습니다. 예, 감칠맛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이를 좀 더 쓰고 싶어요. 여러분 회를 직접 드시지 마시고 예, 여러분 슈퍼에서 회 사시면 돼요. 슈퍼에서 사세요. 예, 그거 마음 편하실 거예요. 예, 그게 마음 편하십니다. 소스 한 번 더 올려주시고 마지막에 칩 한 번 더 짜줄게요. 자, 마무리로 한번 짜주시고. 즙을 짜는데 즙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아, 오살강어 세비체가 예. 완성됐습니다.